자, 지금부터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막 나가는 검찰, 이화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했다 입니다. 거짓말로 변호사를 따돌렸대요.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이 접견을 위해서 교도소로 가려고 하는데 검찰이 띠리리 전화해가지고 오늘 이화영 구치소에 없어. 검찰청으로 와!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검찰청으로 갈게요. 라고 했는데 자, 막상 약속 시간이 다 되오니까 또 전화가 띠리리 옵니다. 오늘 이화영 안 왔어. 오지마. 너도 그러니까 오지마.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로 했으니까 구치소로 가지 말고 검찰청에 오면은 접견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 막상 약속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화영 오늘 안 온대. 자, 그러면 글쎄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그럼 구치소로 가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겠죠. 예,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약속된 시간. 글쎄 이게 고인지 뭐 어쩌다 보니 생긴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검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저지당한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검찰은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국선 변호인을 강요했고요.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누가 보든 간에 검찰이 일부러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고 변호인이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국선 변호인을 일부러 지정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음모를 꾸미지 않았나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이 이쯤 되면은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채택된 모든 증거는 무효가 돼야 정상입니다. 재판부가 과연 그렇게 할까요? 자, 만약에 안 한다면 판사도 탄핵 대상이 되어야겠죠. 문제는 이렇게 판사와 검사가 함부로 날뛰는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했더니 네, 이낙연계의 분탕질이 도를 지나쳐서 당이 거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한마디로 영이 먹히지 않는다는 수준까지 갔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투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체제를 흔들고 이재명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작전인데 검찰과 이낙연계가 똘똘 뭉쳐서 착착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막 나가는 검찰, 이화영 변호인 접견 방해입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오늘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이 8월 22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말부터 계속해서 변호인 문제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자, 법무법인 해광이 지금까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변론을 해왔는데 이 해광이 검찰과 짜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는 식으로 종용해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이 법무법인 해광은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우리나라 최초로 판사 탄핵까지 갈 뻔했던 그 임성근 판사인가요? 이 판사가 만든 로펌입니다. 그리고요, 검사들 중에는 황철규, 김후균 등 특수부 혹은 검찰에서 노른자위만, 아니 검찰에서 있는 없는 특혜와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런 따뜻한 곳에만 살았던 검사들이 있는 그런 로펌입니다. 검사들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해광 문제 때문에 재판이 그동안 지연돼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사실상 재판이 무산될 상황이었습니다. 왜? 변호사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나오지 않는 사건,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면요, 변호인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재판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출석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임계를 냈습니다. 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해광이 사임계를 냈어요. 더 이상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쯤에 예측을 해드렸을 거예요. 해광 더 이상 재판에서 변론하기 힘들 거다. 재판을 더 진행하려고 하면은 이 해광이 검찰과 짜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특정한 진술을 종용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드러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해광이 중도에서 사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불출석 사임계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재판을 진행 못하니까 재판부가 물어요, 이화영 부지사한테. 제 변호인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지금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어제 접견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오기로 했던 변호인이 오지 않는 바람에 제가 선임을 못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변호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재판부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은 오늘 재판 못하겠네요. 다음 기일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예, 어떻게 했다? 예, 그냥 뚝딱뚝딱 오후 재판을 열어가지고요,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버립니다.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요, 이 시간을 줘야 돼요. 변론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당장, 야, 너 변호인 해. 라고 찝어와가지고 너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리고 바로 재판을 진행해버린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서면 한 장 보지 못한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이랍시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재판이 진행이 돼 버렸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변호인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자, 이화영 지사는 오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화영 부지사의 책임이거나 법무법인 해광의 책임이거나 혹은 또 다른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덕수의 책임이라면 글쎄 할 말이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이거는 검찰이 장난질을 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선임이 되려고 했는데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검찰이 사실상 변호인 선임과 접견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자, 이화영 지사가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제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접견을 하려고 했는데 변호인이 안 오는 바람에 접견을 못했고 선임도 못했다. 하지만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변호인을 꼭 만들어 오겠다 라고 했다는 이 이화영 지사. 이 이화영 지사의 발언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어제 만나려고 했어요, 변호인은. 근데 변호인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변호인이 안 왔어? 요 부분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검찰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 피고인이 재판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 아니에요. 예? 지들이 이 재판을 1년 이상 끌어놓고 1년 가까이 끌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갑자기 신속한 재판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땡깡을 부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선임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검찰이 장난질 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이런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변호인이 없는데 재판 진행을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그 국선 변호인을 시간도 안 주고 오늘부터 당장 지금부터 당장 변론을 해 라고 하는 거, 이거 거의 글쎄 이쯤 되면 거의 횡포에 가깝지 않나요? 오늘 원래 오늘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증인신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주신문을 하면 변호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장 오전에도 아니고 오후부터 재판에 들어온 변호인이 무슨 반대신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지. 이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도대체 검찰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까요? 자, 문제는 어제 이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기로 했다라는 그 변호사부터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어제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검사로부터 전화가 띠리리리리 걸려옵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변호사님 혹시 오늘 이화영 부지사 접견하기로 하셨나요? 오늘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구치소 가시면 접견하기 어려우시니까 검찰청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 이러면 안 되지, 사실은. 이래서 사실 재판이 진행이 되면 강제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래서 그런 겁니다.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서 재판 방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방어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자꾸 불러 제끼는 바람에 그 방어를 할 수 없는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딨냔 말이에요. 어쨌거나 검찰이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변호인이 네, 알겠습니다. 검찰청으로 갈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또 검찰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화영 부지사 오늘 안 온대요. 검찰청 오시더라도 접견할 수 없겠는데요. 오지 마세요. 뭐야? 지들이 검찰청으로 오라는 바람에 이 변호인은 이게 제가 김광민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 김광민 변호사는 하루를 날려버린 거지. 원래 계획돼 있던 약속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검찰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검찰청도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 어제 만나야 됐던 이화영 지사를 만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검찰 때문에. 김광민 변호사는 되게 열받았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저 변호인 접견을 하라 그러지. 왜 오라 가라 했는데 결국에 안 한다 그래? 오라 가라 해놓고서는?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맨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합니다. 판사가 묻죠. 변호인이 한 명도 없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저는 사실 해광의 이 변론을 계속 받고 싶은데 해광이 사임계를 냈습니다. 변호인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지금 몇 차례 접견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기로 했던 변호사가 안 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 선임을 못했네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다음번에는 제가 꼭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접견을 하기로 했는데 변호사가 안 왔다. 갑자기 안 왔다. 그래서 접견을 못했다. 그래서 변호인 선임도 못했다. 자, 좀 상황이 이상하죠? 검사가 검찰청으로 오랬다가 오지 말랬다가 이러는 바람에 약속이 의개해진 건데 이화영 부지사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쫓아가서 묻습니다. 이화영 부지사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었대요. 그분이 가서 붙잡고 물어봅니다. 야, 네가 어제 그 변호인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 너 접견 거부한다 그랬어? 이화영 부지사, 뭔 소리야?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 장면이 오늘 법정에서 벌어졌어요, 실제로. 자,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요 내용. 갑작스럽게 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검사가 이화영은 오늘 구치소에 없다. 검찰청에 온다. 그러니까 검찰청으로 와서 접견해라. 요거는요, 김광민 변호사.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새롭게 변호인 선임을 하려는 그분입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임을 못했네요. 자,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런데 또 다른 분, 이화영 부지사의 지인이라는 사람은 야, 화영아, 네가 변호사 보고 오지 말라 그랬어? 접견 거부한다고 했니? 얘기가 다 틀려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제가 변호사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원래 접견을 가기로 한 것은 어제 오후 4시였대요. 근데 검사가 전화를 한 것은 오후 1시쯤이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화영 오늘 검찰청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로 가지 마시고 검찰청으로 오시죠. 그럴까요? 몇 시 가면 될까요? 5시에 오세요. 예, 5시에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오후 3시 30분경. 아우, 이화영 오늘 안 온대요. 검찰청 오셔도 못 만나겠네요. 구치소 가시든지요. 자, 오후 3시 30분. 원래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후 3시 30분이면 거의 임박한 상황인 거죠. 변호사가 있는 곳은 경기도 부천이고요. 이화영 지사가 현재 잡혀 있는 곳은 수원 구치소입니다. 부천에서 수원까지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변호사 얘기로는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차가 막히면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오후 3시 반경에 연락을 받아서 여기 못 오신대요. 구치소로 검찰청으로 못 오신대요. 구치소로 가셔야겠네. 뭐야 이거. 자, 오후 3시 30분이면요. 이 변호사는 검찰청으로 수원지검으로 가기 위해서 막 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출발 시간에 맞춰가지고 검찰청으로 오지 마시고요. 구치소로 가세요. 아니 구치소는 4시였는데 이미 가도 늦었는데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전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화영은 변호사가 안 왔어. 자, 이화영 부지사의 지인들,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인 것 같아요. 가족들 쪽에서 뭐라고 알고 있냐? 이화영이 접견을 거부했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황당하다, 그죠? 어쨌거나 검찰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의 새로운 변호인이 될 예정이던 김광민 변호사는 접견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를 못 만난 거죠. 누구 때문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검찰 때문에. 글쎄 고의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죠? 난 아무리 봐도 고의 같은데. 그죠?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거 고의인 것 같아요? 고의가 아닌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화영 부지사의 지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이화영 부지사의 지인 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잠시만요. 예.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지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 지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화영이 접견을 거부했다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급하게 이 지인들이 확인을 해보니 이화영 부지사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한 거죠. 자, 사실상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글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인 선임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꼼수를 부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죠? 자, 백보양보해서 검찰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변호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고 그래서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 검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죠.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무리 봐도 고의 같아요.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질 수는 없죠. 검찰이 이렇게 함부로 글쎄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검사들 처음 봤어요. 군사 독재 때도요.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야비한 짓을 해가지고 변호인 접견을 막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검찰은 이렇게 꼼수를 동원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뭐 국선 변호인을 급하게 선임을 했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것도 모르는 그냥 백지 상태로 그냥 국선 변호인을 그 자리에 앉혀놓기만 한 겁니다. 뭘 알아야지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를 하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멀뚱멀뚱 앉아서 쳐다보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실 이 상황이 되면요. 통상의 경우라면 자, 오늘 국선 변호인 새로 선임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국선 변호인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2주 정도면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선임해 놓고 야 오늘부터 당장 변호해 라고 하는 경우는 적어도 국선 변호에서는 없어요. 이거 횡포 아닙니까? 판사하고 검사가 횡포 부린 거 아니에요? 자, 이 과정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검사가 변호인의 접견을 사실상 막아섰던 게 확인이 됐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막아선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랬으면 만약에 이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면 자, 변호인이 검사가 그랬을 거예요. 어제 그 접견하기로 하셨다는 그 김광민 변호사가 새로운 변호인이 되실 건가요? 어제 이게 좀 약속이 좀 엇갈려 가지고 접견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을 좀 드리죠 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검사는 뭐라 그랬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양,
아, 그 김광민 변호사, 그 사람 아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 변호인도 아니고요. 선임도 안 됐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뭐 변호사 된다고 해가지고 뭐 변론이 뭐 충실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국선 변호인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사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말을 풀었습니다만, 딱 한 얘기, 주제 요약을 딱 하면 이렇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아직 정식으로 선임되지도 않았다. 그동안 한 번도 법정에 나온 적도 없다. 이 상황에서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재판 진행에도 도움이 안 된다. 재판이 지연될 뿐이다. 따라서 차라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 때문에 접견을 못했는데, 지만 아니었으면 오늘 변호사가 앉아 있었을 건데, 지 때문에 변호사가 안 왔는데 국선 변호인 선임해달라고 땡깡을 부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상황을 쫙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가 변호사한테 오랬다가 가랬다가 온댔다가 만댔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접견을 못하게 만든 게 고의인가요? 실수인가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수였다면 미안해해야 정상 아닌가요? 피고인한테? 근데 전혀 미안함도 없이 그 변호사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국선 변호인이 나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뭐 그따위가 검사질을 한다고 지랄이야. 대가리를 깨버려야 돼요, 이런 애들은. 진짜. 자, 검사 이름이 뭐냐고요? 제가 검사 이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분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랍니다. 박모 검사네요. 이 성함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박상용으로 알고 있는데 1313호는 분명하다고 하네요. 1313호 박상용 검사랍니다. 자, 검사 이름을 딱 까야 돼.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공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원래요, 이 검사들이 지 이름 나오면 질색팔색을 하는데 공무원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제가 육군 중위할 때도요, 모든 공문서에 제 이름이 콱 찍힙니다. 정훈장교 중위 장용진, 정훈장교 대위 장용진. 모든 공문서에 내 이름, 담당자 이름이 적히죠. 그리고 그 결제를 하면 결제자의 이름이 다 적힙니다.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기자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기사 쓰고 난 다음에 누구누구 기자라고 바이라인 쓰잖아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공적인 인물이 해야 될 기본이에요. 근데 검사가 그 재판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당연히 실명이 공개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1313호 검사, 수원지검의 1313호 검사. 제가 자세히 한번 이름 확인해서 전해드리지요. 예. 자, 이름 공개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실수인지, 고의인지, 실수라면 적어도 피고인한테 미안해서라도 오늘 당장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행하자라고 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죠. 오늘 검찰이 뭐 했다? 네. 이 국선 변호인을 앉혀놓고 그 꼬다는 보리자루로 앉혀놓고 검찰이 뭘 했다? 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불러다가 지들이 하고 듣고 싶은 얘기, 지들이 미리 연습시킨 얘기 다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 막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을 합니다. 1년의 사태를 쫙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고의인가요? 고의가 아닌가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변호인이 어제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어. 어제 접견을 했다면 아마 오늘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방해를 한 건지 실수를 한 건지 오라 가라 온다 못 온다 하다가 결국에 접견을 못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가야만 했어요. 자, 이화영 부지사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변호인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변호인이 오기로 했었는데 접견하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제가 어떻게든 다음번에는 꼭 변호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검사가 나서가지고 뭔 소리냐, 국선 변호인 해야 된다. 그 새로 국선 변호인 뭐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할 거고 시간 또 늦어져 라고 난리를 쳤어요. 자, 그러고 재판이 일단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 점심 시간을 갖는데,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이화영 지사의 지인이 이화영 부지사를 붙잡고 물어봐요. 야, 너 어제 변호인 접견 네가 거부했냐? 뭔 소리야? 변호사가 안 한 거야. 야, 변호사는 네가 접견 안 한다 그래서 못 왔어. 뭔 소리야? 자, 변호인은 내가 가려고 했는데 검사가 오라 가라 온다 못 온다 하는 바람에 결국 시간을 놓치게 된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이 그냥 약속 어기고 안 오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화영이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일단 상당히 이상해요. 자, 그런데 정말 변호사가 안 왔다는 이유로 억지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재판을 강행을 하는데, 그 강행된 재판에서 김성태가 나와가지고 이화영은 물론 이재명한테도 불리한 진술을 막 쏟아내. 그리고는 검찰은 이재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해버려. 자, 여러분, 이거 고의야, 고의 아니야? 나는 아무리 봐도 고의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행자 터돌이님, 검찰의 방해가 심한 이유는 이화영 죄가 없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명자님, 판사도 까셔요. 예, 판사는요, 요 다음에 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판사를 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그 쌩 난리친 검사, 변호인 안 왔다고 바득바득 우겨서 굳이 재판을 강행하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강하게 만든 그 검사, 변호사를 속여서 결국에 접견을 무산시킨 그 검사, 그래놓고 이재명을 입건한 그 검사, 1313호, 수원지검 1313호,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박상용 검사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